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 주변엔 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정작 속 깊은 이야기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을까? 혹은 어제 만난 그 친구는 분명 좋은 사람인데 왜 만나고 오면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한 안테나가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좀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60이 넘고 70이 되면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밥 한 끼 먹으면 영락없이 체하고 서운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칩니다. 반면에 참 신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차 한 잔 나누었을 뿐인데 며칠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살 것 같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 오늘은 바로 그분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최고의 명약,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 내 마음 돌볼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약봉지는 늘어만 가는데 마음의 허전함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피로감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관계가 정리된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남은 관계들이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만났는데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거나 예전의 명성을 훈장처럼 달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보면 마음의 문이 덜컥 닫힙니다. 에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제일 속 편하지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고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이면에는 사실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약보다 귀한 편안한 사람이 그립고 또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길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 대화하며 그분들의 외로움과 갈증을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유독 빛이 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주변에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그분들이 나타나면 모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일까?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아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학벌이 높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결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아픈 몸이 낫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만나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는 편안한 사람의 영업 비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따뜻한 어른이 되는 8가지 실천법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곁에만 있어도 몸이 낫는 사람들의 5가지 소름 돋는 공통점. 첫 번째는 공백의 미학을 아는 경청입니다.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약 3초 정도의 짧은 침묵을 둡니다. 이 3초의 공백은 나는 당신의 말을 충분히 음미하고 있습니다라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말을 끊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내려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온전히 수용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전하는 온기입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요. 편안한 사람들은 상대를 바라볼 때 눈에 힘을 뺍니다. 마치 어린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드러운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받으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신경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소화 불량을 치료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네 집은 이렇다더라.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곁에 있으면 몸이 낫는 사람들은 오직 지금, 여기, 당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만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는 낮은 목소리 톤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좁아지죠. 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낮고 차분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그 목소리의 파동이 상대방의 뇌파를 안정적인 알파파로 바꿔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유연함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만했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세상 만사에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유연함이 주변의 긴장을 녹여버립니다. 뻣뻣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버드나무는 태풍에도 견디듯 그 유연함이 본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따뜻한 어른 되는 법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어볼 차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다음 8가지를 하나씩 생활에 녹여보세요. 하나,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황금 비율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대화의 70%는 듣고 30%만 말하세요. 그리고 그 30%의 말조차 칭찬과 격려로 채우세요. 모임 후에 조용히 찻값을 계산하는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둘, 라떼는 카페에서만 찾으세요.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은 내 경험이 우월하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참 신기하구나. 나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배우려는 어른 곁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셋, 향기 나는 어른이 되세요.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가 느려져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이 샤워하고 옷을 정성껏 다려 입으세요. 손수건에 은은한 라벤더 향수 한 방울 묻히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깔끔한 외양은 나에 대한 예의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 곁에는 나비가 모이기 마련입니다. 넷, 유머를 내 몸의 일부로 만드세요. 심각한 얼굴로 인생의 진리를 논하기보다 내 실수를 우스갯소리로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나이가 드니 이제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네라며 허허 웃는 모습에 사람들은 무장해제됩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다섯, 작은 배려를 습관이 아닌 감동으로 만드세요. 누군가 문을 열어줄 때, 식당에서 물을 가져다 줄 때, 아주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눈을 맞추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진심이 담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여섯, 독립적인 삶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서예도 좋고 걷기도 좋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곁에는 그 행복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7. 아니 대신 그렇구나를 먼저 하세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일단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라고 긍정한 뒤에 내 의견을 조심스레 덧붙이세요. 이 작은 차이가 꼰대와 현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8. 미련 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의 원망, 미워했던 사람, 이루지 못한 꿈.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줄 때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담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참 많았지요? 이 8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오늘의 과제를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도 이 마법의 문장을 써보세요. 그럴 수 있지. 참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내가 몸이 좀 아파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그럴 수 있지. 참 고생 많았다라고 다독여주세요. 이 따뜻한 수용의 언어가 여러분의 혈관을 넓히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오늘도 참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글자가 모여 거대한 치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점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남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겠죠. 외로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의 통로가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다친 노년은 차가운 겨울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친구들이 먼저 전화해서 자네랑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라고 말할 것이고, 자녀들도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러 자주 찾아올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고질적이었던 통증도 완화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는 날들이 이어질 겁니다. 보약 한 박스보다 귀한 편안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에너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친구 한 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따뜻한 어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